지금부터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논란, 그 핵심적인 부분, 정의기억연대의 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던 회계사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지내시다가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뭐였죠? 조국 사태였죠. 예. 뭐 많은 내부적인 이견이 있었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금융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 참여연대 이름으로 외화되기는 힘들어서 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은 물론 냈죠. 예. 이제 주로 그때 냈던 입장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뭐 우호적인, 그리고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그런 입장들이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센터 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재산 신고 내역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참여연대 이름으로 외화되지 못하니까 이젠 더 이상 뭐 시민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참여연대 활동을 지지하는 분들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마 비슷하셨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가 저런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하고는 다른 편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시려고 하는 활동이 혹시 장애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뭐 처음에 욕설 문자도 많이 왔었고요. 뭐 숱하게 전화도 오고 협박 문자도 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건 잠깐이었었고요.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뭐 감히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내 판단이 맞다 틀리다, 이게 걱정되었지 다른 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맞다 그르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됐던 것이지, 예. 뭐 나를 그냥 그렇게 떠났다고 해서 비판한다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네. 크게 개의치 않았다. 예, 뭐 별반 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이번에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논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 사이에 네. 이제 의원이 됐단 말이죠. 예. 좀 조심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거 역시도 이제 저 역시 상당히 의아했는데요. 예. 윤미향 의원 직전에 양정숙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칼에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시던 분들이 윤미향 의원의 어떤 의혹은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제 뜨뜨미지근했다고 할까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러나? 예. 왜 자꾸 이제 작년의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 조국 사태 때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보이고, 이것들이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추적하기보다는 진영끼리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뤄서 이제 의견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웠습니다. 예,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차명 보유 의혹, 부동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족의 맞다, 네. 차명 보유가 맞다라고 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밝히긴 하셨지만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시고, 네.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다른 네. 이미 윤미향 의원의 이야기가 틀리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역시 처음에는 대단히 조심스러웠고요. 그 정의연의 장부를 가지고 국세청에 공시된 내용만을 가지고 이게 회계부정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조금 유보하는 입장이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굳혔던 것은 네. 차명 계좌였습니다.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께서도 이제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단체에 모금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개인 계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뭐 개인 계좌, 차명 계좌, 이거 개인 계좌일 뿐 차명 계좌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차명 계좌가 그렇게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 경우가 바로 차명 계좌이고요. 단체 뭐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상당한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사회단체에서 이와 같은 차명 계좌를 썼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사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명 계좌라는 뜻은 네.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후원금, 기부금을 받는다, 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할 때는 예. 그 단체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개인 명의로 예. 대표라고 해서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것, 이게 바로 그 단체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빌린 차명 계좌 이런 뜻인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네. 예. 뭐 아주 기초적인 어떤 내부 통제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마치고 나면 이제 출연료를 줄 거 아닙니까? 네. SBS에서.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출연료를 제 이름이 아니고 제 아들 이름, 제 부인 이름을 제시하면서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세상 어느 방송국도 어느 회사도 이런 기본적인 통제 절차조차도 정의연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윤미향 당선자 개인의 이름으로 계좌로 운영되었다는 것이고요. 심각한 어떤 사안입니다. 이것은 이건 예. 묻고 나온 길 뭐 여러 모 언론사에서는 투명하게만 운영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한 사람의 당선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언론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어떤 것인지 저는 네. 가까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논란, 의혹, 과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 부분 한번 영상으로 정리한 다음에 회계사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를 안성 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 마지막 개인 계좌는 차명 계좌였나 이미 회계사님께서는 네, 뭐 차명 계좌가 맞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할까요? 뭐 혹시 검찰 수사 이런 데서도 그렇게 다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3년 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된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들어갔을 예. 때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뭐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차명 계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봤어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게 차명 계좌가 아니란 말이냐 했더니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뭐냐면 호랑이, 제임스 딘, 샤론 스톤 뭐 이와 같은 허명 가명이 아닌 한 실제 있는 사람의 이름인 한은 차명 계좌가 아니다. 네. 실명제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영진 앵커의 계좌를 통장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3년 전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실명이 예, 있으니까 예. 사람의 이름. 그럼 이게 이제 사실 금융실명제를 아주 희화해버린 건데요. 사실 이거 많은 논란 끝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기대가지고 이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그건 차명 계좌가 맞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쓰고 있는 한 이건 차명 계좌가 맞다. 다시 돌아가서 정의연이 본인 법인의 고유한 목적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윤미향의 이름을 빌어서 계좌를 사용했다라면 이건 차명 계좌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내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복동 할머님의 장례 조의금, 안전순 할머님의 장례 조의금, 베트남 지원 관련 후원금, 김복동 할머니의 유럽 방문 경비, 기론옥 할머니의 미국, 유럽 방문 경비 이렇게 9차례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도 스스로 밝혔는데 네. 자, 회계사님이 이제 정의연과 정대엽,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대엽의 계좌, 그동안 자료로 제출한 계좌를 다 살펴보신 거죠. 네. 그 살펴봤더니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차명 계좌라는 것 말고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차명 계좌 말고 또 하나는 이제 국고보조금 수입 지출 누락이라든가 이와 같은 수입 지출의 일부분을 누락한 것.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회계사들끼리는 일본 단어이지만 이제 왁구란 표현을 쓰는데요. 예. 전년도에 2월 된 금액과 수입과 지출을 빼게 되면 수입 지출을 감안하게 되면 추정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추정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금액이 당연히 일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틀립니다. 이와 같은 이제 경우가 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2억 7천이라고 하는데 뒤에 장부를 보면 똑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1억 4천 이렇게 된다거나 해서 이런 전반적인 회계 장부의 수준이 단체의 실질을 완전하게 드러나지 못한
그런 이제 뭐 낙제점. 사실은 회계사들이 이 경우에는 자꾸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저에게 이 경우에 횡령액이 얼마로 추정되느냐,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냐 예, 이렇게 말을 예. 하는데요. 회계사들은 이런 경우에 점수를 내지 않고 의견 거절을 냅니다. 이건 채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지금 사실 정의연 정대협의 장부 상태라고 하는 것은 회계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 이미 적당성- 감사를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는 예, 말씀이십니까? 정의연이 외부 회계사들, 예.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점검 받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검찰이 수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했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제 앵커분께서 예. 정확히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정의연의 정대협의 장부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회계사가 감사를 하더라도 의견 거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뭐 비유컨대 예. 이와 같은 답안지를 보고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뭐 돌이켜서 예를 들어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차명 계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금 모금의 문제. 예. 이것을 아까 우리 윤미향 의원께서는 총 9차례 2억 얼마를 모았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9차례가 아닌 12차례, 13차례일 수도 있는 거고요. 2억 9천이 아닌 4억 9천 29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차명 계좌인 한에 있어서는 절대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이런 경우에 적정, 부적정, 한정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의견 거절을 냅니다. 의견 거절. 예.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지금 차명 계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혼선을 빚을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윤미향 이름으로 된 계좌를 다 살펴보면 그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의 전 계좌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아. 약간 오해가 있으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회계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의견과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제가 우리 주영진 앵커의 계좌를 사용했다. 예. 그러면은 주영진 앵커의 모든 계좌를 다 해야죠. 제가 주영진 앵커님의 이 계좌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하면 믿을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계좌, 또 다른 계좌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따라서 지금 우리 윤미향 의원께서 본인은 9개 계좌로 2억 9천밖에 안 모았다 하는데 뭐 9건이라고 해야겠죠. 네, 예, 예. 네, 9건. 예. 9건 2억 9천이라 하는데 이건 이제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외부 어떤 강제적인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계좌를 다 털어서 그 하나하나의 입출금들을 모두 다 디제하는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복잡한 그런 작업입니다. 일단 그러면 정의연, 정대협이 뭐 후원금 기부금과 별도로 네. 보조금이라는 것, 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그렇습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장부에 기재를 하고 있던가요? 당연히 이제 제가 질문을 예단하고 이제 답변을 먼저 드려보면 네. 과거 3년 동안 13억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불과 이제 4억 원만 받았다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9억 원의 수입과 9억 원의 지출은 장부상 누락된 것이죠. 어떻게 지출되어졌는지도 모르고. 13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 쪽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한 부처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여가부, 외교부 이렇게 세 곳인 것으로 알고 세 곳에서 4년 동안 13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네. 정의연이라고 뭐 통칭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뭐. 예. 예, 예. 정의연의 그 장부를 봤더니 그 보조금에 4억 원? 예, 4억 원만 기재가 돼 있었고 예, 9억 원은 그렇습니다. 사라졌다. 예, 예.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제 물론 지금 정의연 정대협 측의 이제 답변은 뭐냐면 우리 다 제대로 쓰고 절대 부정한 소지로 지출되지 않았다. 다만 장부에 기재하지만 않았다는 건데 이게 참 웃긴 얘기죠. 예.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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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관한 지금 회계사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 그렇습니다. 근거해서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에도 예. 썼지만 이 부분을 정의연이 그리고 정대협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사실은 국고보조금 수령, 집행, 정산 이 과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여가부다, 여성가족부다 하면은 정의연에 5억 원을 주고 나면은 예. 너희들이 잘 집행했는지 정산했는지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죠.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부 부처에서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확인을 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는 정의연이 너희들이 이걸 5억 원을 10억 원을 제대로 썼다는 걸 입증하려면 그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라. 기자들에게 공개하면 된다. 그리고 여가부는 빨리
의원실 여러 곳이 이제 그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요. 빨리 제출하면 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그런 의혹 그리고 제출 요구가 있은 지 보름 가까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회의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의원은 이렇게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적어도 9억 원을 네. 장부에서는 누락을 시켰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정의로운 데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원 이야기 한번 보여주시죠. 미흡함으로 인해서 공시에 오류가 있긴 했는데 사업 집행과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 재공시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산과 공시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액수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부에 누락을 해왔고 지금에 와서 다시 확인해서 장부에 기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확할 수 있을지 증빙 자료는 있을 수 있을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예. 지금 서울시 여가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당연히 질문을 해주실 것으로 아는데 예. 안성 쉼터 관련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그렇죠.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이 정부 부처의 보조금과 유사한 그런 이제 집행 절차,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A, B, C, D, E, F 했을 때 F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 낙제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F라는 평가의 근거는 뭐였었냐면 제출하라는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이 미제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F, 뭐 최저점, 뭐 낙제점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뭐 구매할 때 쓴 돈, 네. 팔 때 들어온 돈, 네. 그래서 남은 돈은 또 공동모금회로 다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예. 문제인데요. 예. 아까 이제 F라는 것이 예. 사실은 그 안성 쉼터를 사는데 7억 5천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1억 뭐 이와 같이 총 8억 5천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8억 5천 증빙을 못 믿겠다는 거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너희들이 뭐 하는데 얼마, 인테리어 하는데 뭐 3천 몇백만 원, 뭐 조경하는데 4천 몇백만 원 이게 들었다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검찰 뭐 수사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검찰은 계좌를 들여다볼 권한이 있으니까 예. 예. 지금 회 기사님도 적어도 그런 계좌, 정의연의 계좌는 다 살펴보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그걸 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예, 예. 사실 뭐 만약에 정 의원이 뭐 이런저런 절차로 저에게 제공해 준다라면 얼마든지 뭐 검토할 용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근거들은 뭡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예. 일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제출되어진 자료를 통해서 검증되어진 내용입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 알겠습니다. 일부 또 의원실 통해서 같이 또 협력하시면서 네, 들어온 자료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추론을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이제까지 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은 뭐 우리 영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드 팩트, 견고한 사실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다. 네네네. 예. 제가 추론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고 뭐 앞으로도 이 시간 뭐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추정하는 부분은 추정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업 5년 동안 기부금 그런데 이 기부금 가운데 2억 원이 넘게 적어도 장부에서 사라졌다 이런 의혹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알기 쉽게 예. 입금, 출금, 잔금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시청자분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오히려 편할 수 있죠. 그럴까요?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예. 보시면 됩니다. 저 김경률이 예. 2015년 말에 그러니까 2016년 초에 1억 잔고가 있었고 그리고 3억의 입금이 있었고 2016년에 그럼 그다음에 2억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초에 1억이 왔고 3억을 입금 예. 그리고 2억 썼다 지출 그러면 얼마가 남아 있어야 1억이 되겠습니까? 남는 거죠. 1억 더하기 3억 빼기 2억이니까 예, 2억이 남아야 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장부로 손익계산서로 추정된 2억이라는 금액이 대차대조표에 그대로 2억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가계부도 당연히 그렇게 그렇습니다. 쓰죠. 예. 내가 들어온 수입이 얼마고 쓴 네. 돈이 얼마고 남은 돈이 얼마다. 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대협 장부를 예. 보면 5천만 원. 이런 일이 5년 연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특정하게 항목을 예를 들어 본다라면 사실 비영리법인에서는 허용되는 그 회계 처리이긴 합니다만은 예. 사업기금 적립이라는 이제
비용 계정을 사용했거든요. 사업기금 정리.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으로는 인정하되 금융자산의 형태로 정기예금 등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2015년, 16년, 17년 각 3개년 동안 5천만 원, 9천만 원, 5천만 원, 1억 9천을 이와 같은 식으로 비용 처리를 했고 정기예금 형태로 적립을 해야 하는 그 돈은 이렇게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비용 적립은 하였으되 외부 금융기관에 이와 같이 적립하였습니다 하고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의 어떤 적절한 예로서 제가 들어본 겁니다. 입금, 출금, 잔고 네. 이렇게 장부에 확실히 기재가 됐어야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들어온 돈은 어쨌든 간에 더 써서 실제로 쓰고 남긴 금액이 뭐 2015년에 1억 600만 원이었는데 예. 정대협이 공시한 쓰고 남은 금액이 7,500만 원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공시자료에서 3,129만 원 7,509원이 사라졌네. 이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에서 합치니까 2억 6,286만 원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아, 그렇습니다. 안 밝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뭐 사실 여러 차례 기자회견이라든가 그리고 정의연의 이제 홈페이지를 저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데 계속 정의연에 대한 말은 뭐라 이제 그 부분도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합니다만은 정대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보도된 지가 열흘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제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회계사님이 그동안 자료 또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본 현재 그 결과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예. 검찰 수사의 핵심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 보면 네. 이거는 그러면 검찰이 법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 있는 네. 그런 범죄 혐의로 이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전문성, 수사력 그리고 뭐 제가 회계사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견해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 역시도 지금 현재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 추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과세 당국에서도 이제 실무적으로 차명 계좌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한 줄 한 줄을 다 추적합니다.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예. 나갔는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차명 계좌들의 수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네, 이런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대신 해주고 있고 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네.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만큼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부도 하고 또 국민들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렇습니다. 기부도 하고 뭐 그 정도 회계 처리에서의 저 오류 이런 거는 좋은 일 하시니까 하고 네. 넘어갈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시는 문제의식에 따르면 이제는 예.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범죄 혐의고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운동의 대의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정의연이 정대협이 가지고 있던 운동의 대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뭐 지지, 지원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것과는 별개의 지금 회계부정 사건, 횡령 배임 의혹 사건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대의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 자체로 자금에 대한 횡령 배임 의혹 이것 자체로 깊게 따져야 할 그런 문제이다. 예. 이 문제를 뭐 전혀 별개의 운동의 대의로서 이것들을 뭐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좀 그 저희가 좀 의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의기억연대뿐 아니라 그러면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회계 처리 예. 이제는 정말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또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정밀하게 맞춰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예. 이런 또 계기가 되겠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자꾸 이제 정의연과 정대협이 이와 같은 회계 처리, 자금 처리, 차명 계좌 의혹들이 뭐 관행이다, 시민단체의 관행이다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대단히 불쾌하고 약간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요. 예. 사실 시민단체 저도 참여연대에 몸담아 왔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렇게 보수 정권 하에서 그리고 검찰 고발을 숱하게 저희도 회계장부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좀 엄정하게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내부적으로 스스로 이제 자기 검열을 하면서 장부도 작성하고 자금 집행도 해왔는데 왜 이 단체는 자꾸 이것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운동의 대의로 이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지 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타 시민단체를 욕먹이는 행동이다. 그것만큼은 좀 자제했으면 한다. 지금이라도 예.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제 생각엔 이제 자칫 염려되는 것은 검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미향 당선자의 전 계좌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검찰은 계좌를 특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받기 예, 위해서는 압수수색. 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제 과거 이제 조국 전 장관 사례에서도 있었듯이 충분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한은 그 계좌 열람을 못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신속성, 정확성은 영장 발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달려져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모든 계좌에 대해서 빨리 열람할 수 있게 그런 열람권을 부여하고서 이 사건을 종결짓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윤미향 의원도 오늘도 오전에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 네. 동료 의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편지도 전했다고 하고요. 네.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가 좀 클리어가 되지 않는다면 깨끗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의정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판단은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그리고 과거 행해왔던 이런 자금 장부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 도덕적 의식성을 본다라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나라의 공복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사 할머니는 벌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윤미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인 계좌로 받고 또 계좌 관리 허술한 부분이 있었지만 적어도 정의기억 연대의 활동에 모두 썼습니다라고 소명을 했는데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질 것이고요. 오늘 회 기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회 기사님이 그동안 언론 보도와 예.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살펴봤더니 이런 구멍이 있더라.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